근데 에어포스 1은 CNN만 못 타요. 아 못함 진짜 못합니까? 예, 귓속말을 합니다. 이 넘어간 종이 위에다가 지지율만 따지고 보면 KBS나 SBS도 비행기를 타면 안 될. 여론 뚱다.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브에서 보리님이 두 분 지금 오늘 옷을 보고 흑과 백이다. 그래서 백조와 흑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흑백 논리로 한번 저는 해보겠습니다. 흑곰은 맞는 것 같아요. 백조 우리 김준일 아유, 대표를 네. 백조라고 하셨네요. 백조가 겉에는 우아하지만 살려고 바둥바둥 아. 발 밑에서 지금 물장구 치고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러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런 그러면 의미에서 오늘 오후에는 과천 동물원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 왜요? 대공원으로. 아니 곰이니까. 흑곰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곰곰이 좀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12구 참사 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예. 방송 3사가 일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부분 짚어주시죠. 방송 3사가 왜 조사를 했는지 일단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 왜 조사했을까요? 6개월, 그렇죠. 16개월이죠. 아이 박지훈 달라. 뉴스킹이야. 네. 예. 자, MBC 조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를 한 조사 결과인데요. 정부 대응이 이태원 참사 적절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적절하지 못했다가 72.9%, 적절했다가 22%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치인데요. 네. 이 사퇴해야 한다 54.4%, 사퇴할 필요가 없다 39.6%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 리서치 조사입니다.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잘못하고 있다 69.6%, 네. 잘하고 있다가 26.8%로 나타났고요. 아. 책임자 경질 범위 질문인데 상당히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좀 구분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포함을 하느냐.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포함 50.6%로 절반을 살짝 절반 넘었네요. 넘었습니다.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만 28.3%, 경찰청장만 15.5%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적절하다 69.1%, 적절하다 27.8%. 앞서 KBS, MBC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번엔 책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찰이다 25.8%, 네. 지방자치단체다 23.4%고요. 대통령 18.2%, 행정안전부 장관 17.9%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내용 보니까 결국은 이번 참사 관련해서 잘 못하고 있다가 한 60%, 70%까지 되는 것 같고요. 책임 관련해서는 절반 정도 이상이 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잘못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게 그냥 70%라고 보면 돼요. 70%딱 보면 세개 딱 딱 보면 뭐 맞다는 69.1, 72.9, 69.6 뭐 이러니까 10명의 7명 명. 중에는 잘못하고 있다. 네. 대응이. 그러니까 예. 참사가 벌어진 거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네. 이후의 대응 대응, 부분. 그때 당시의 네. 대응과 그 이후의 대응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네. 이제 국정 운영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책임을 누구한테까지 물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MBC 같은 경우에는 사퇴해야 된다가 54.4, 이상민 네. 행안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 54.4 그리고 사퇴 필요 있다 39.6이니까 네. 그 대통령 뒤에 뭐 설명드리자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조금 더 높게 이상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응답이 나온 것 그렇게 나오는 같아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경찰에 대해서는 매우 철학, 뭐 모든 국민이 뭐 정말 잘못했다. 뭐 네.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행안부 장관 그리고 총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한 35% 안팎으로 조금 그걸 묻는 게 맞느냐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정부는 지금 어쨌든 경찰한테 책임을 그렇죠. 물으려고 하잖아요. 예. 이런 여론조사에 좀 기반을 해서 자체적으로 또 돌려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정무적 판단도 있지만은 이런 여론조사에 조금 기대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은 지지율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니까 아, 지지율을 못 올립니까? 지지율은 못 올려요. 이렇게 되면은 아하. 어쨌든 뭐 책임자 경제 범위에 대해서 뭐 60% 이상이 더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도 지금 있거든요. KBS계 네. 대표적인 건데 네.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싹 갈아야 된다가 50.6%고 50.6% 절반 이상이네요.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을 갈아야 된다가 28.3이니까 이거 예. 합치면은 행안부 장관 갈아야 된다라는 게 78%나 돼요. 그러면은 이 KBS 뭐 여론조사로 보면은 예. 그러면 이거는 경질이 없으면 정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경질이 없으면은 이게 반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아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공개적으로 안전대책위에서 경찰을 질타했고 또 좀 어젠가요 여당 지도부한테 아이고 조금 자꾸 좀 대응을 좀 미온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질타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여론조사하고는 좀 달리 보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신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그런 이유가 이제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서울대법대 예. 후배가 바로 이상민 예. 장관이고 그만큼 뭐 친동생에 가깝다라는 전언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개인적 관계.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점검이 월요일이었는데 시종일관 질타한 대상은 경찰이었거든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은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에서 거의 뭐 수십 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면서 계속 경찰을 면박 주는 또 질타하는 또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수위를 높인 정도인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일절 발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는 묻지 않는다. 이걸 이제 또 감지하게도 됐는데 네. 근데 그걸 집권 여당에게 요구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일 수가 있는 거죠. 무리수다. 왜냐하면 예. 국민 여론도 있고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을 나서서 비호를 한다.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또 하나 이유는 지금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왜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 조치할 일은 없나요? 물론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구청장이 사퇴 여부는 그건 뭐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일단 네. 주민 소환 투표도 1년 우리 이내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1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이 어렵습니다. 지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외에도 당에서의 엄중한 경고 만약 출당이라든지 그렇죠. 뭐.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도 그렇고 근데 네.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야 게 맞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 대통령의 이상민 장관 이 감사는 대통령의 심기에 대해서 의존하는 식이 돼버리면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국회 국정 운영이죠. 운영이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세월호 참사 때 이주영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해수부 장관도 수습 다 마치고 8개월에 사퇴했기 때문에 이거 다 마치고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여론조사하고는 또 어떻게 좀 분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퇴할 거냐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8개월 뒤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수대교 붕괴가 있을 때 네. 총리 이영덕 총리가 사표를 냈어요. 그날 사표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3개월 뒤에 아니 4일 뒤에 네. 대통령이 반려를 하고요. 2달 뒤에 경질을 했어요. 네. 물론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행안부 장관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과거의 전례들을 봤을 때는 제가 이 문제의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일단은 사고를 수습하시오라고 이런 류의 액션이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옛날 사례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질적인 액션들이 있어야 되는 액션이 거예요. 있는 다음에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액션이 예.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상민은 교체 안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로밖에 이제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거 이상민 장관에 그렇죠. 대해서 왜 옹호를 안 해주냐라는 게 딱 왜 미온적으로 대응하느냐. 네. 작년 12월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김건희 여사, 그 다 배우자 김건희 씨 당시에 그 이제 학력 위조 뭐 경력 부풀리기 막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왜 당에서 이거 옹호 안 해주냐라고 약간 그러네요. 경로를 맞아요. 해가지고 네. 대학 교수 출신 8명인가가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 관행적이었다라고 기자회견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거 가지고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그러니까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뒤늦게 또 뭐 이상문 행안부 장관이 됐든 한덕수 총리가 됐든 또 어쩔 수 없이 또 경질하게 되는 똑같은 어떤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관료 경험도 있고 또 이전 정부에서도 MB 정부에서도 정책 수석으로 그렇죠. 예. 네, 정책기획실장이었던가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를 좀 정확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인터넷 그럼 검색을 좀 해라. 예. 세월호 방금 전에 이제 예. 성수대교 붕괴 때 이영덕 총리 관련 건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월호 참사 때는 정호원 총리도 곧이어 바로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했는데 반려되긴 했지만. 네. 반려가 된 것이 아니라 후임 총리가 계속 낙마를 하는 그렇죠. 바람에 맞네요. 예. 안대희 대법관하고 문창극 중앙일보 고문이 계속해서 낙마하면서 6개월 동안 했는데 사퇴했어요 결국. 근데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야기를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전 상황 같으면은 사퇴를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이해를 좀 해달라. 우리가 수습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해도 뭐 할 텐데. 납득하기 그러니까 어렵다. 제발 좀 이 국민들의 민도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 20년 전처럼 국민들은 굉장히 이 의식이 낙후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가면서 어떻게든 정보를 주면은 그게 정말 옳은 거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일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찰나에 책임자도 지금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국정감사에서 또 큰 실수 아닌 실수가 나왔습니다. 웃기고 있는 메모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어제 그 논란이 빚은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또 브리핑을 하면서 또 울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 울먹거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안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운 거는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운 게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이 대응에 대한 뭐 심정, 네. 뭐 유가족에 대한 심정 뭐 이런 거를 전달하면서 이제 뭐 복받쳐서 그 심정에 대해서 복받쳐서 그래서 뭐 혹자에서는 눈물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잘 흘릴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네네네. 이제 감정이 복받쳐서 그렇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뭐죠? 의문이 뭐냐면은 김은혜 수석이 방송기자 출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변인과 홍보수석 뭐 이런 것만 뭐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대변인했고 뭐 기타 등등 뭐 캠프에서 하고 그래서 이 국회에서나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닌데. 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썼다라는 것도 의문이고 정황적으로 봤을 때 보통 그렇게 있으면 되게 국정조사장은 되게 좁거든요. 그렇죠. 그럼 귓속말을 합니다. 옆에다가 귓속말을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종이를 썼는데 더 이제 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종이가 이렇게 넘어가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요 밑에다 팔을 쭉 뻗어가지고 저 위에다 쓰는 게 아니라 네. 요 밑에다가 쓰려면은 조그맣게 써야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이 넘어간 종이 위에다가 맞습니다. 저쪽에서 카메라가 비춰지고 있는데 너무 잘 보이게 웃기고 있네. 이게 쓴 게 그러니까요. 이상하다라고 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일날 뭐 청담동 대통령 행적 얘기 뭐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때 웃기고 있네를 써서 이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보도를 덜 나오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 음모론 비슷하게 그런 게 음모론 있다는 비슷하게 거죠? 뭐 예.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워낙 워낙 김은혜 수석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이제 그 웃기고 있네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그거 고발 대상까지는 이제 가기는 힘든 상황인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거에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오르는 데는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당일날 언론 보도는 풍산개 논란과 네. 웃기는 웃기게 풍산개로 있네, 풍산개 이렇게 웃기는 풍산개로 예, 다 이제 맞습니다. 덮인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예. 참 이게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난감한 것은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될까.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웃다가 울다가 네. 일각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전의 행동을 빗대서 인터넷 댓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웃기고 있네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옷 끼어 있네로 뭐라고 해? 또 해명하지 않겠냐. 옷 끼어 있네. 아, 옷 끼어 있네. 네. 저는 이런 상황이 인터넷 댓글이죠, 그냥 그거는. 네, 인터넷 네. 댓글입니다. 그래서 깜짝 뭐 소개 놀랐습니다. 차원에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네. 상당히 난감한데 저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통령실의 또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어떤지 현장의 민심이 어떤지 더군다나 또 공중파 방송의 앵커까지 역임을 했던 상당히 역량이 있는 인물이 김은혜 홍보수석이잖아요. 네. 윤심을 받아서 경기도지사까지 도전을 했고 이런 현장 민심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바닥 민심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홍보수석이 사실은 또 언론 역할을 또 연락하고 대언론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세안하고 G20 이제 순방을 지금 떠나는데 대통령 전용기에 MBC는 타지 마라. 너희들 타지 마라. 이런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언론하고 정권하고 긴장 관계가 있는 네. 거는 뭐 그 역대 정권에서 다 봐왔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일보나 TV조선하고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폭스 그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마이크 켜져 있는 거 모르고 욕했죠. 스튜피드, 선 오브 뭐 이런 얘기 예. 전 폭스뉴스 기자를 이제 가리켜서 뭐해서 사과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것과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국의 트럼프 같이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 정확하게 4년 전이에요. 2018년 11월 8일 그때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백악관에서 CNN 기자 출입을 정지시킵니다. 백악관 CNN 뭐 도르지 말아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자가 이제 CNN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당시에 CNN하고 트럼프 대통령 안 좋았잖아요. 네, 네. 하는데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백악관 인턴이 말리는데 그거를 여 인턴은 이렇게 밀치고 약간 손으로 그런 네.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질문을 독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출입을 정지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CNN이 백악관 상대로 이건 수정헌법 1호 위헌이다라고 해서 네.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예. 재밌는 게 그때 11월 11일에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유럽에서 열렸거든요. 네. 근데 에어포스 1은 CNN만 못 타요. 아, 못함 진짜 못합니까? 예. 그래서 CNN은 자비로 민항기로 타고 가고요. 나머지 기자들만 다 에어포스 1 1호기를 타고 갑니다. 지금 상황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MBC도 예, 예. 자비로 취재 활동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11월 15일에 기자들이 언론사에서 성명을 냅니다. 우리는 네. CNN을 지지한다. 심지어는 폭스뉴스 따지면 한국의 TV조선 같은 데거든요. 네. 제이 윌리스 폭스뉴스 사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네. 성명을 해요. 네. 폭스뉴스는 CNN을 지지한다. 오. 그럼 TV조선 같은 데가 MBC를 지지한다 이렇게 TV조선이 백악관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규탄하고 예. CNN은 그러니까 MBC를 지지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예를 거랑 들면 똑같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 11월 16일에 이게 풀립니다. 법원에서 이거 풀라고 그래가지고 예.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야, 그게 우리 상황 예. 비슷하네요. 예. 김준일 대표가 아주 이제 언론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또 언론학 전공이에요. 그렇죠. 또 예.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네. 그 상황을 설명했는데 실제로 이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하도 CNN이 클린턴 후보 편을 드니까 CNN 클린턴 뉴즈 네트워크 아. CNN 아하. 이러면서 난 너희들하고 안 놀아 예. 이럴 정도였는데 글쎄 언론사는 뭐 MBC에 대해서 뭐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아, 그건 있을 수 있죠, 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그런 예.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뭐 보도 못하게 대통령에게 못 해온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다시 지난 9월에 대통령 순방 때 있었던 이 XX 비속어 논란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의 평가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대통령실에서 비행기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거든요. 언론 통제 아니냐, 뭐 언론사 가리기 아니냐,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트럼프의 전철을 지금 밟는 것 같다 이 말씀이네요. 요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요 네. 사안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면 유리하게 됐느냐 네. 지지율이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보수 결집은 돼요.
보수 결집은 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전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막 싸우면은. 근데 예. 중도나 뭐 예. 이런 데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거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수층 결집, MBC 나쁜 XX 막 그러면서 막 보수층은 뭐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바이든 날리면 끝났는데 이거를 왜 다시 소환합니까? 그러네요. 정무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완전 잘못된 판단인 거죠. 네. 그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들은 국민이 한 27% 안팎이었거든요. 날리면 바이든 이렇게 예, 살면 내가 내 귀로 날리면 그러니까 그것만 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그 지지율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미지와 가깝게 다가갈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럼 우리가 기억하기에 정말 마초 리더십이거든요. 네. You are fired. 해고야. 예.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정말 마초 스타일의 정말 뭐 트럼프인지 트러블인지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굳이 그렇게 따라갈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 참사 대응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는 거 두 분이 짚어주셨고 여론조사도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이 국정수행 평가가 참사 이후에 약간 좀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거 수치부터 말씀드리고 네. 좀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면 RN서치와 뉴스핌의 조사에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의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RN서치 조사 긍정이 38.2%로 거의 40% 가까이 다가갔는데 2.7%포인트가 상승했고요. 부정은 59.4%로 60%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MBC와 KBS, SBS 긍정만 말씀드립니다. MBC가 33.4%, KBS가 30.1%, SBS가 28.7%. 근데 지금 MBC가 비행기 타지 말라고 했나요? 33.4%로 가장 높거든요. 높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 지지율만 따지고 보면 KBS나 SBS도 비행기를 타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요거는 여하튼 농담이시죠? 네. 예, 딴 예, 이야기입니다. 예. 네. SBS는 지금 28.7%거든요. 근데 지금 뭐 30%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서울도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저는 평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평균을 봐야 돼. 뭐 왜냐하면 완전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예. 무리하게 하면 아하. 정말 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고 지금 나오는 조사들의 대체로 평균 수치가 한 30% 내외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정체돼 있거나 그래도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네.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만 또 SBS의 조사의 경우에는 28.7%로 20% 후반 정도에 있는 조사도 있다. 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뭐 이게 이 세대별로 따져보면 또 지역별로 따져보면 그렇게 샘플 수가 많지 않은데 그거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올랐는데 이건 왜 올랐어요? 어떻게 조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좀 캐물을 내용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결국 이거는 뭐 이걸 뭐 조금 더 올랐으니까 뭐 어떻다 이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이 6개월 정도를 지켜보면 네.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2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대충 보면 긍정이 30이면 부정이 60 이상 정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6개월이 지났잖아요. 계속 이런 결과가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좀 네. 봐야 돼요. 요 방송사가 의뢰하는 거는 그 다 전화 면접이에요. 전화 면접. 전화 면접이라서 한국 갤럽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한국 갤럽도 전화 면접을 하잖아요. 한국 갤럽이 지난주에 29%였거든요. 네. 긍정 평가가 예. 전전주에는 30에서 29로 떨어졌는데 자, MBC 33.4, KBS 30.1, SBS 28.7. 네. 평균 내면은 딱 29, 30이에요. 그냥 그대로네요. 예.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네요. 거고 RN서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38.2입니다. 38.2%. 예. 자, 그런데 RN서치는 뭐냐면은 이거는 자동응답이에요. ARS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을 적극적으로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르고 있다라는 게 보수층 결집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이게 지금 국정의 운영 방향 같은 게 전체적으로 다 보수층 결집 쪽으로 네. 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제 MBC 지금 뭐 에어포스 원 전용기도 전용기 안 못 태우는 타게 것부터 하는 거.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중도층을 끌어안을 방법이 있느냐, 경제도 안 좋지, 기타 등등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좀 핀치에 몰리니까 정부가 보수라도 끌어안자 그런 이런 모양새다. 기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 30
30% 안팎에서 뭐 35% 요 박스권을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당분간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는 이상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대통령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했던 6개월 남은 4년 6개월을 좀 비전과 정책 지향점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비전하고 정책 지향점이 뭐 대통령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눈에 안 띄었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려웠죠. 저는 너무 또 말꼬리를 붙들고 좀 네.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이 제대로 구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네. 또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죠. 뭐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말꼬리를 붙들고 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는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부터가 이태원 중요하죠. 참사도 예. 있었고 또 G20 대통령이 정상회도 가면 좀 더 저는 좀 너그럽게 통 크게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은 경제로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것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다 안아줄 수 예. 있는 심지어는 야당과 관련해서도 뭐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는 것은 정당한 수사라고 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수사는 수사인 것이고 민생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도 또 이태원 참사 극복을 위해 대응을 한 데 있어서는 야당과도 협력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지율도 더 올라가고 국민들의 박수 소리도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걸 정말 잘하는 것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봐야 필요하다. 되겠죠. 네. 자, 11일부터 4박 6일 동남아 순방을 윤석열 대통령 떠납니다. 해외 순방 떠나면 원래 같으면 많이 오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떨어졌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뭐 또 바이든 뭐 날리면 이런 게 벌어질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이거 예측을 하기가 안 되죠. 굉장히 예. 어려운데 예. 오르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다. 예. 뭐가 나오면은 오르겠습니까? 지금 참사에 대한 애도 기간이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뭐 국격을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뭐 지금 사고만 안 치고 오는 게 지지율에는 뭐 최대 호재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민생이겠죠. 네. 중간 선거에 대한 뭐 우리 차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는 아세안 G20 순방 아마 마친 후이기 때문에 그때 지지율 얘기를 여론조사에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외국어로 할까요? 영어로요? G20 정상회의 갔다 알겠습니다. 온- G20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일 대표,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